혹시 나이가 들면서 형제나 자매와 연락하는 게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고 평소에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가끔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사실 이런 느낌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형제자매가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이야기하곤 하죠. 어릴 때는 함께 자라서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생각보다 도움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형제자매 때문에 마음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까지 제안드리니까 지금부터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형제나 자매가 꼭 필요할 것 같지만 막상 기대를 걸면 마음이 자주 불편해진다는 거죠.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번에는 뭘 가져가야 하나, 누가 먼저 와야 하지, 또 예전처럼 말이 꼬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워요. 연락도 부담스러워요. 평소에는 서로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갈등, 이거 정말 피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형은 편하게 살까? 자매는 또 왜 그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솔직히 말하면 속상하잖아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서로의 삶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하는 생각이 쌓이면서 불편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잠깐 멈추고 한 발 떨어져 보는 겁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각자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형제나 자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릴 때는 함께 자라면서 작은 일들을 서로 돕고 의지했지만 성인이 되고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각자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형제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바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 이웃, 지역 커뮤니티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실질적이고 빠르죠. 건강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다가 넘어지거나 작은 사고가 생기면 형제가 달려오기보다는 근처 친구나 이웃, 요양 서비스가 훨씬 현실적인 지원이 됩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이미 자기 가족에게 신경 쓰고 있다면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형제에게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형제에게 부탁해서 해결되겠지 하고 마음을 맡기기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지역 복지센터, 노인 지원 프로그램, 가까운 친구나 커뮤니티를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이런 작은 준비만으로도 긴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형제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안전합니다. 물론 형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저 현실적으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나 자매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이 이미 굳어 있다는 점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환경 때문에 비슷하게 행동했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습관이 점점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경제관념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한쪽은 절약과 계획을 중시하고 다른 한쪽은 조금 느긋하게 지출하는 스타일이라면 돈 문제만으로도 말이 많아지죠. 자녀 교육이나 노후 계획에서도 의견이 충돌합니다. 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해야 하지? 내 방식이 맞는 걸까? 서로 다른 경험과 신념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조언을 듣는다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고 나면 마음만 더 불편하고 내가 옳은지 틀린지 고민하게 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성격과 삶의 방식은 더 단단해지고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갈등 상황에서 무리하게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의견이 맞아라고 계속 주장하면 서로 지치기만 하고 관계는 더 불편해지죠. 대신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노후 계획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준비할 테니 당신 방식도 존중하게 하고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도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형제나 자매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걸 탓하기보다 그냥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연습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오래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또 하나의 현실은 형제자매와의 거리감이에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관심사나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마음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예를 들어 명절에만 얼굴을 보는데 대화가 겉도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잘 지냈니? 정도의 안부 말뿐이고 깊은 이야기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일은 거의 없죠.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관심사도 달라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피상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멀어짐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긴밀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 마음만 지치고 상처가 쌓이거든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물리적인 만남보다 마음으로 연결하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절이 아니더라도 짧은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전하거나 서로의 생일이나 작은 기념일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이나 편지가 생각보다 큰 의미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하는 습관을 만들면 물리적 거리 때문에 느끼는 서운함이나 외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멀어졌다고 아쉬워하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챙길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입니다. 작은 노력과 습관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지혜만 알게 되어도 가족과의 시간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와 관계를 이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비교와 질투예요. 어릴 때부터 경쟁심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기대나 재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 누구는 성공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형이나 누나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지고 가족 모임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탓하거나 형제자매를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고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잘한 일 혹은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서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둘째, 자신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형제와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이 원하는 삶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거죠.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중심으로 삶을 꾸리면 형제와의 비교에서 오는 질투나 서운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형제자매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와 자기 중심의 목표로 마음을 돌리면 가족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형제나 자매와 대화할 때 느끼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어릴 때는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많았다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는 조언, 지적, 간섭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한마디 말을 해도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생활해? 조금 더 신경 써야지. 이런 식으로 조언이 이어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죠. 재정 문제나 생활 습관에 대한 지적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가 걱정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나를 통제하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부담감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다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대화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에 반응하거나 모든 충고를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는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이 부분은 내 방식대로 할게요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때 조언 고맙지만 나는 지금 내 방식대로 관리할게요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거나 대화 자체를 잠시 다른 주제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경계만 만들어도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정서적 지지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기본 틀은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기보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최소화해도 괜찮아요. 명절 인사만 챙기거나 가끔 짧은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관심 표시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행동이 오히려 부담 없이 서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각자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챙길 거고 형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처럼 기대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재정 문제처럼 민감한 주제는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고 조언이나 간섭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나 추억 공유는 자유롭게 나누는 거죠. 결국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형제자매에게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평화를 느끼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쌓인 감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제까지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1번 현실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2번 서로 가치관과 성향이 이미 확고하다는 점, 3번 시간과 공간의 거리감, 4번 비교와 질투가 남는 심리, 5번 정서적 지지보다 오히려 부담이 크다는 사실까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지 말고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도 이야기했죠. 형제자매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모든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1단계 자신의 기대치 점검하기.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나는 형제자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현실적일까?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많은 경우 기대치가 높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뿐이에요. 기대치를 현실화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2단계 대화 범위와 거리 조정하기. 두 번째는 대화 범위를 정하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건강, 재정, 생활 습관 등 민감한 주제는 최소한만 공유하고 조언이나 간섭이 이어지면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반대로 즐거운 추억 이야기나 안부 인사처럼 편안한 대화는 자유롭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담은 줄이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친구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하기.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만 의지하지 말고 친구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세요. 긴급 상황이나 재정, 건강 문제에서 형제보다 친구, 이웃, 지역 커뮤니티가 훨씬 실용적일 때가 많거든요. 취미 모임, 지역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작은 사회적 연결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형제자매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를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보너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기대는 줄이되 마음의 연결은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형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을 공유해 보세요.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얻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제자매 관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기대를 조정하고 마음의 거리를 정리하고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도 삶도 한층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